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일정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장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낙폭이 굉장히 오전에 컸는데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시장 상황들 그리고 종목 상황들 면밀하게 이제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 번호 지금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한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지점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코스피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대에 비해서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에서 앞자리가 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한때 3%의 낙폭을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인데요. 1.73%까지 2450선 부근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50선 출발을 했는데 이미 개파락 오늘 지금 지수 정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411포인트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에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오후 들어서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가 매수세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낙폭이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15억 원 기관 매수 들어왔고요. 개인은 1299억 원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821억 원. 특히나 현선물 시장 모두 외국인은 매도를 하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5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생각보다 코스닥은 낙폭 축소가 빠릅니다. 0.5%대까지 낙폭 줄여가면서 850선도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 820포인트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815포인트까지 빠졌던 증시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회복을 해나가면서 853포인트, 현재 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견고하게 지금 회복을 해나가는 모습 하루 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봤고요. 수급 주체에 좀 변동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외국인이 여전히 삽니다. 530억 원 외국인이 사고 개인은 414억 원, 기관은 168억 원 각각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상황 짚어볼 텐데 1094원 90전에 거래되면서 1090원 중반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 기조를 가져갑니다. 원화 약세 일어나면서 현재 11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짚어볼 텐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한미약품, OCI, 증권주, 아남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집행유예가 발표가 됐습니다. 2년 6개월형이고요. 집행유예로 지금 바로 풀려났습니다. 석방이 됐는데 전일을 좀 상승하는가 했더니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낙폭 지금 빠르게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의 하락은 아무래도 이 부회장과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수 자체가 시장 자체가 글로벌 기조로 흔들리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자, 후반 들어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미약품 살펴보도록 하죠. 한미약품 나홀로 강세입니다. 지금 56만 7천 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바이오 신약이 미국 허가 신청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약사 스펙트럼공학기 개발 중인 지속형 호중구 감소증 치료 바이오 신약 롤론티스가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신청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오늘 장중에 상승을 이끌었고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군계일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미약품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입니다. OCI도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상승폭이 큽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거의 가장 큰 상승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큰데요. 16만 원대까지 터치를 합니다. 중국 업체와의 폴리실리콘 계약 소식이 들려왔고요. 계약 금액이 무려 1조 1,009억 원입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40.2%의 규모로 큰 호재를 만난 OCI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증권주입니다. 연일 상승 가두를 달리던 증권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합니다. 근데 낙폭 지금 많이 축소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0.53% 상승 관전하기도 했습니다.
증시가 잘 달리면 거래대금 늘어나고 IPO도 늘어나고 증권주는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폭락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증권 관련주들은 하락하고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제 오늘 증시가 폭락하면서 좀 하락하는가 싶었는데 낙폭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다음은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이슈로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장중에 4,955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윗꼬리 달고 지금 5%의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으면서 삼성그룹이 신규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강화할 것이다. 아남전자가 이곳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 장중에는 4,855원대까지 치솟게 됐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나오고 있네요. 명문제약, 엘캠텍, 그리고 코렌, 현진소재, DST로봇 살펴보겠습니다. 명문제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제약 관련주들 연일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문제약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갔고요. 현재도 18%가 넘는 상승입니다. 치매 관련주인 명문제약입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 지원책 발표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시하는 치매 연구개발 사업에 공청회를 갖게 되고요. 이곳에서 기획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투자 금액들도 늘어나고 정부에서 사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중에 하나는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난임과 치매 이 두 가지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슈에 명문제약이 오늘도 들썩거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엘컴텍입니다. 증시 급락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금광의 가치가 부각이 됐는데 장중에는 2,780원까지 급등하는가 했더니 현재는 2,290원. 지금 하락 반전한 이후에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몽골 우문고비 서북 지역에서 석금과 사금 채광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렌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 우려입니다. 급락했습니다. 52주 신저가인데 1,270원까지 지금 한가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보시다시피 1,510원입니다. 낙폭 빠르게 회복하면서 7%의 하락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4사업년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에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마감 후에 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밝힌 것이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현진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난해 적자 전환 소식입니다. 지금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장중 고가 대비해서 하한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영업손실이 51억 원으로 적자 대비했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현진소재 오늘 하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ST로봇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 5% 내외 지금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날 공시를 통해서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188.05% 증가한 47억 원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당기순이익도 75억 원 증가한 591.47%나 증가한 것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2시 44분 44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생활 속에서 상승을 예측하고 종목을 발굴하는 종목 찾기의 샛별 정희진.
자, 오늘 채널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면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그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ATX 정희진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진석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순매수한 종목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네, 아시는 것처럼 오늘 그 외국인들이 6거래일 동안 순 매도했고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 그 1월 30일부터 어저께까지 1조 8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약 2조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요.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매수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살펴드릴 것이고요. 또한 어제 가운데서 연기금이 약 1,320건 정도 매도했는데 오늘은 매수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와 이번 주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어쩌면 지난주와 이번 주 기본 화두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인상 속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 이 화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FOMC 1월달 회의가 끝나고요. 그 연준에서 발표됐던 페이퍼인데요.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FOMC가 바라보는 시각, 즉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그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1월 FOMC 회의 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경제활동들도 예상보다 솔리드 레이트, 즉 견고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1월 말에는 상당히 이걸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결국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아진다 그러면 결국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증시의 부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가장 눈에 띄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실업률이 좀 밑에 보시죠. 무엇보다 그 실업률이 상당히 역대적으로 저어질 것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어떤 그 가계 소비가 상당히 그 많아질 것이고 또한 법인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1월 말에는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는 이것을 오히려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지금보다 빨리 올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패닉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지난 5개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수했던 종목들 한 종목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현대차 최근 들어서 지난 5일 가운데서 외국계가 순 매도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이렇게 주가 어떤 급등 급락 속에서 외국계가 현대차를 순매수했다는 걸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외국계가 현대차를 순매수했다는 표현을 보면 그동안 지난 며칠 동안 소위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순매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지난 시기에 1월 달에 16만 7천원까지 갔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 15만 7천원이면 지난주와 이번 주 주가 급락 가운데서도 현대차는 외국계 순매수 속에서 그나마 선방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외국계가 순매수했던 의미를 좀 보면 이 보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인데요.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부터 최근 들어서 이 시각 현재는 1,080원대까지 달러가 강세 그리고 원화가 약세로 왔기 때문에 어쩌면 외국계가 지난 며칠 동안 현대차를 순매수했다는 것을 보면 결국 그것은 한국 돈의 가치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외국계가 순매수했다. 이렇게 첫 번째 현대차에 대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화재입니다. 자, 삼성화재 올해 들어서도 외국계가 순매수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28만 8천 원대 그리고 2.4%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이 화면을 보시면 2월달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의 모습을 보면 최근 주가가 하락했나 이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삼성화재 최근 들어 주가 하락 예상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깐 삼성전자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지난 며칠 동안 주가가 상당히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물론 최근 이틀 동안 상승했습니다만 이것이 상승으로 가기보다 결국 저점이 그만큼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 가운데서도 삼성화재가 최근 들어서 상승했다는 걸 보면 결국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난 1월 30일 날 이제는 50대 1 액면 분할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에는 충격이지만 삼성화재는 그렇게 충격은 어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어저께까지는 외국계가 삼성화재 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다만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좀 약세를 좀 보이겠다는 거 보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마다 그만큼 이제 하방 압력 속에서 삼성화재는 오늘은 좀 약세가 현재 관측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SK입니다. SK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커지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1월 말 그러니까 33만 원대부터 최근 들어서 29만 원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30만 원대를 하회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까지 지난 7개월 가운데에서도 상승보다 하락한 날이 많았습니다만 외국계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외국계가 바라볼 때는 SK를 매수했다기보다 즉 SK 계열사인 SK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기대감 속에서 SK를 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네 번째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우리가 통상 경기 방어주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삼성화재 그리고 SK를 넘어서 한국전력 이런 주가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 즉 주가 급락에 있어 상당히 충격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한국전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력의 우리가 그 CEO죠. 그동안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새로 선임된 즉 조한익 전 그 한국전력 대표가 그만뒀습니다. 어쩌면 한국전력 대표가 그동안 연임을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임기가 이번 2월인데 즉 2018년도 2월인데 작년 12월 달에 조한익 대표가 그만뒀고요. 자, 이와 관련돼서 한국전력 관련돼서는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CEO 리스크가 있다 이런 좀 평가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2월 달에 조한익 대표가 그만두고 나서 주가가 작년 12월 예상보다 플랫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작년 12월 이후에 외국계가 매도가 많았습니다만 지난 1월 말 그러니까 2월 초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을 매수했다는 걸 보면 한국전력이 주가가 하락해도 그리고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경기 방어적 그런 컨셉으로 한국전력을 매수했다. 이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한국전력을 외국계가 왜 매수했는지 딱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NC소프트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순매수했습니다만 순매수의 어떤 양, 순매수의 강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요. 따라서 지난 12월 달에 순매수가 있었고요. 자, 1월 달에도 1월 초에는 순매수보다 매도가 많았습니다만 1월 중순 이후에 매도한 날보다 매수한 날에 많았다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1월 중순 때 외국계가 NC소프트를 순매수한 그날 결국 NC소프트가 주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결국 게임업종 관련돼서 NC소프트의 주가는 외국계가 매수한 날 그리고 매도한 날에 따라서 순매수, 순매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충격이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5일 동안 외국인들은 NC소프트를 매수했습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외국계와 그리고 기관 또한 연기금 매도 가운데서도 결국 주가가 소폭이나 밀렸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오늘의 주가는 주가가 5,500원 그러니까 41만 5천원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외국계는 약 40만 원대 전후에 주가가 밀리면 나는 사겠다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5일 동안 외국계가 순매수했던 즉 지난 6개월 가운데서 외국계가 약 2조 정도 순매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현대차 또한 삼성화재 또한 SK 또한 한국전력 마지막으로 NC소프트의 주가는 예상보다 하락폭이 적어졌다 이렇게 총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쭉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정의진 연구원과 함께 또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저는 제가 지난번에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 종목들 중에서요. 좀 하락세를 보였던 것들 중에서 좀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면 좋을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G U+입니다. 무선 사업이 어쨌든 핵심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업황이 부진한데도 4분기 실적은 호조세를 내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실적은 호조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 실적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는 주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분기 매출 3조 3,200억, 전년 대비 6% 네, 신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100억, 그리고 전체적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하는 호실적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경쟁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단통법이 좀 핵심 조항이 일몰에도 그 무선 서비스 영업 수익 그 수입이 좀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 증가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좀 경쟁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방송 3사 중에서라고 했지만 무선 사업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고 오히려 사업 매출에서는 유선 사업이 더욱 양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IFRS 15를 도입하면서 좀 그 비용 인식에 있어서도 개선이 되면 지출을 바탕적으로 좀 인식을 해서 앞으로 이익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통신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그 매력도가 높고요. 그 일부 투자자들은 좀 우려와는 좀 다르게 통신 3사 중에서 좀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 나타낼 공산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LTE 시대의 그 LG 플러스가 가졌던 그 주도권과 좀 비교 우위가 오히려 5G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영업이나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전체적으로 계속 꾸준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률은 좀 둔화될 것이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외인 매도세가 꾸준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외인 매도세가 좀 꾸준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조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도 지금 현재 1%, 1.4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지난 2일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83,8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88,700원을 기록을 했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앞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브랜드 비율 브랜드 제거라든지 좀 선택과 집중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을 앞으로는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아동복 브랜드인 톰키드 브랜드를 정리했습니다. 2011년부터 보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 7년 만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그 톰키드 시리즈 전체에서 매출은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누적 적자가 약 62억 원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 브랜드의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매출이 우수한 해외 사업부 아동복도 매출 해외 브랜드에서 아마 집중을 하기로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이 약 1조 1천억 원으로 8% 정도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은 38% 증가한 241억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화장품 사업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57억 원 밖에는 안 되지만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2012년에 비디비치를 인수를 해서 지금 5년 만에 처음 이룬 흑자 전환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그 실적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또 화장품 매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면세점 매출입니다. 그 매출이 28억 원에서 5배 이상 증가한 150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세 사업 부분은 계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부분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난 한 달간 좀 누적 순매수, 순매도를 좀 보면 외국인과 외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계속했고요. 개인은 순매도를 계속해왔습니다. 꾸준하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2%에서 지금 0%대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0.3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 1포인트 정도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꾸준하게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지금 해외 매출을 1조 원 이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이 약 5조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20% 이상을 해외에서 벌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외 목표는 대부분의 그 홍콩 국제공항 챈마코 국제공항 면세점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호텔신라는 지난해 12월에 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공사 중에 있고 이것이 상반기쯤에는 정식 그랜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아시아 주요 트랜스퍼 공항이죠. 그래서 이 홍콩 국제공항이 아시아 전 세계 공항 이용객 3위에 꼽히는 그런 큰 공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매출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텔신라는 꾸준하게 해외 면세 사업부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2013년도에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면세점, 그리고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점 등 해외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넓혀왔고요. 그리고 2016년도 11월에는 푸켓 시내 면세점과 일본 도쿄의 시내 면세점, 이렇게 해외
거점 지역에서 시내 면세점과 공항 면세점을 운영을 하면서 그 아시아 3대 국제공항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이런 독과점적 지위를 작년에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실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4조 100억 원대입니다. 이것은 9% 정도 외형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외형 성장은 이런 해외 부문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치만 조금 관심 있게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이 국내 면세점 시장 부문인데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강남 면세점 올해 이제 시내 면세점을 열면 총 13곳이 되는데 전과는 다르게 면세 사업이 이제 앞으로는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 손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호텔신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죠. 네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이 이런 아시아를 넘어서 대표 금융 플랫폼을 만든다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 암호화폐 거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 서비스를 보이겠다는 그런 신호인데요. 라인은 실질적으로 이미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 이 라인페이 사용자가 실질 유저가 4천만 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누적 거래액을 보시면 4,500억 엔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4조 4,200억 원 정도입니다. 아주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과 대만에서는 사실상 1위 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자회사 라인 파이낸셜을 설립을 해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도 사업을 이제 진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문제는 이게 과연 유효한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출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모바일 메신저 더 큰 이제 1위의 부동의 모바일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지도 부문에서 크게 났기 때문에 과연 진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꼭 국내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핀테크 기업 인수나 합작을 통해서 이 검증된 금융 플랫폼이 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본 등지에서 사업 확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서 좀 신진 어떤 발전 부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얼마 전 신규 비행기 구입 목적으로 특수 목적 법인에 대해서 1,576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5일 공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 특수 목적 법인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데 대한항공이 채무 보증을 쓴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천 터미널, 2터미널 개막 시대, 그리고 앞으로 항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명품 항공사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프리미엄 서비스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하기 위함에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항공사들은 이런 달러와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연료비라든지 이 외국인들 급여나 어떤 항공기 이착료 비용을 달러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율 100원이 하락하면 연간 1,5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대한항공이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금융 리스에 따른 재무 부담이나 환율 불확실성 때문에 그가 안 했었고 수년간 안 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주주들의 불만 해소나 배당과 투자를 병행하는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경영진에서 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항공을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셔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항공까지 5종목 이야기가 나왔고요. 말씀 나누는 지금 도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소폭이지만 0.15포인트 지금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좀 코스피 코스닥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코스닥 지수가 현재 858.37포인트 보시다시피 빨간불 전환이 됐고요. 말 그대로 강보합입니다. 0.15포인트만이 단순 상승 정도지만 오늘 장 초반에 4% 급락하면서 82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던 것에 대비하면 우리 시장이 견조하다, 강하다라고 하루 만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 충격을 많이 흡수하면서 단기 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건 없던 질문이긴 한데 코스닥 반등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장님? 일단 뭐 지금 앞서서 잠깐 얘기했을 때는 코스닥 시장이 좀 빨간불이 있었는데요. 예. 뭐 지금 다시 보니까 다시 한번 0.06% 그러니까 857선 전후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압도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시장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게 유가증권 시장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이 지난 1월 달에 그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 상승에 좀 동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좀 말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팩트를 좀 체크를 잠깐 좀 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많이 상승에 대해 코멘트했을 때 결국 시장을 이끌기에는 결국 연기금이다 이런 좀 말씀 드려봤는데요. 지난 시기와 이번 주 그러니까 2월 달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간은 순매수했던 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2월 1일 날에는 기간이 2,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었고요. 다만 그것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억대 순매수, 어저께는 277억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대책을 보인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결국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아신 것처럼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적 시장을 넘어간다면 결국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코스닥 시장 이착 현재 856선 전에 공방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2017년 4분기 그러니까 4분기 때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실적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결국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틀거리가 뒤져보면 그동안 너무 주가가 급등했다 그런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제 실망매가 커지는 것 같고요. 지금 몇몇 페이퍼 보면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이슈 등 즉 그동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긍정적 코멘트를 부정적인 코멘트로 계속 바꾸는 즉 핑계거리가 많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악화되겠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시각 현재 코스닥 시장이 855선을 지나고 있지만 외국계는 지난 3개월 동안 예상보다 코스닥 시장을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647개 순매수를 보이겠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야 될 그런 기본적 팩트는 결국 지난 4분기 실적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총평을 좀 말씀드려봤고요. 네. 자 그럼 어저께 연기금이 예상보다 공격적인 순 매도 가운데서 매수했던 종목들 한 종목씩 간단히 좀 리뷰를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어저께까지 외국계가 순매수가 상당히 커지고 있었고요. 자,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즉 1월 중순 이후에 어저께까지 예상보다 많은 양을 연기금이 순매수했습니다. 뭘 순매수했죠? 셀트리온 순매수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얘기가 나왔죠. 이제는 저는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을 매수했다는 걸 보면 결국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이나 유가증권 시장 즉 소속사의 문제가 아니라 셀트리온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많다. 그런 부분들을 연기금이 순매수했던 기본 팩트로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매수가 좀 커지고 있을지 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어저께까지 현대차를 순매수 1위를 올려놨고요. 또한 현대글로비스를 연기금이 순매수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가 원화 약세로 갔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의 기본적인 일조를 했던 것 같고요. 또한 현대글로비스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현대차는 상승한 것이 맞겠지만 현대글로비스를 왜 연기금이 순매수했는지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것이죠. 현대차 그룹이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현대 그 인천제철 이런 현대제철 이런 어떤 그 제철은 결국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기아차가 차를 만들면 그것을 외국으로 때로는 해외로 그만큼 쉬핑을 하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상승했다기보다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보다 수출이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 수출 물동량이 많아지겠다 그런 관점으로 연기금은 일단 현대글로비스를 최근 들어서 예상보다 많은 즉 공격적인 순매수를 연기금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 그나마 적절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2017년도 말, 그러니까 2017년도 4분기가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7년도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은 나도 알고 있어. 그런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지난 4분기 실적 모멘텀, 즉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부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현대 모비스를 비롯해서 삼성중공업이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사고 있다는 것은 지난 3분기 실적 부진을 나도 알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삼성중공업을 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도 비슷한 모습이죠. 작년 4분기 때 실적 부진은 알고 있다는 평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1월달부터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작년 4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이제는 좋아질 것이야. 그런 관점 속에서 연기금이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좀 뻘쭘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죠.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정확하게는 1월달 이후에 순매수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상승보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삼성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주, 즉 1월 중순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가 때론 3,000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매수했다. 제가 볼 때는 이 판단 틀렸던 것 같고요.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 주가에 대해서 매수할 때 기본적으로 증권사 페이퍼를 의지하면서 매수합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이 지난 시기에 1월달 이후에 공격적인 순매수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판단 틀린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어저께 매수했다는 말씀 드려보겠지만 어제 연기금 매수했던 삼성증권 일단 손실 구간에 들어섰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연기금이 아모레퍼시픽을 순매수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관련돼서 작년 2017년 9월달부터 23만원대부터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큽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연기금이 아모레퍼시픽은 매수했던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기금이 아모레퍼시픽 실적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했다는 걸 보면 지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작년 9월달 이후에 LG생건이 순매수 폭이 LG생건이 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오히려 매도했습니다. 따라서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화석법정 관련돼서 아모레퍼시픽을 담을까 LG생건을 담을까 그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아모레퍼시픽을 담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예상보다 LG생건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LG생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 두 종목 가운데서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결국 아직까지도 대표주로는 결국 아모레퍼시픽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연기금은 어저께 그 아모레퍼시픽을 순매수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연기금은 아모레퍼시픽을 상대적으로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부터 아모레퍼시픽까지 쭉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3시 15분 향해 가려고 있고요. 정희진 연구원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LG화학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LG화학이 사실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올해 전망이 그 불확실성이 큰 까닭에 아직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창사 이래 최대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지난달 밝혔었죠. 매출 2017년 전체 매출 25조 6,900억 원, 영업이익 2조 9,200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년 대비 각각 20%대 그리고 47% 증가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일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대비해서 이 모멘텀이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LG화학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그 디스플레이 소재 부분인데요. 여기서 아마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그리고 원가 상승이나 비용 상승 부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불투명한 미래 때문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지난 7일 정도 주가 발표 이후 7일 정도 주가가 약 14%대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1위이고 이제 비화학 분야에 있어서 투자 전략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들의 그 방향성이 과연 투자할 만한지, 방향성은 어떤지, 어떤 발표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 되는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의 그 주식의 흐름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 LG화학이 본인들이 투자 비중을 봤을 때 전지 쪽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R&D 투자가 높다는 것은
비화학 부분에 더욱 집중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5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한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고, 신사업으로 꼽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이 부분으로 아마 R&D 그 투자 자금이 흘러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KTNG입니다. KTNG는 오늘 이제 7일부터요. 내일 7일부터 관련형 전자담배 릴과 전용 담배 핏, 말씀드렸던 그 전자담배를 서울 지역의 GS 편의점 그리고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이마트 24시 등 이렇게 전역으로 확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 시장, 담배 자체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성이 뛰어난 이러한 전자담배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고 유통 채널도 이렇게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좀 다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배임 횡령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온 결과는 없고요. KTNG 그 차기 사장 후보로 그 백복인 현재 사장이 단독 선정되었고,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연임 맡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오너 이슈도 지금 계속 없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탄탄하게 담배 시장이 점유율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좀 안전하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PB 상품, 노브랜드를 판매하는 그 노브랜드 전문점이 올해 100개를 1월 들어서만 지금 현재 100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출점 이후 1년 반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안에 100호점이 돌파를 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5년간 지금 현재 일자리 최다 창출 기업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만 4천여 명이 새로 고용이 된 것인데요. 정부의 대형 쇼핑센터 출점 규제 등 의무 휴업 강화, 그러면서 백화점과 마트 이런 대형 유통 채널들은 사실상 좀 힘든 시간을 고전해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쩌면 이마트는 새로운 틈새 시장을 전략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 사업도 함께 늘려가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 브랜드에서 그 점포는 2,700여 개가 넘었고요. 지난해 사실상 가지고 있던 그 편의점 브랜드는 위듬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운영자들에게 원하면 이것을 지금 현재 나온 이마트 24시로 바꿔도 된다라는 그들에게 그런 운영 형태를 바꿀 수 있게 허락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현재 기존의 그 위드미도 모두 변경이 되면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 환경의 악화로 신규 출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은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크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2시 반 이전까지는 하락장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0.8% 정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말하는 순간 또 마이너스 0.5%대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현재 막연했던 그 중국의 사업에 있어서 그 가치가 1조 원 이상 될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는 보톡스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에서 임상 3산을 마쳤고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판매 허가가 신청이 중국 당국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 파트너로 진행하는 파트너사도 정해진 상태고요. 중국에서는 사실 모든 기업들이 유한회사, 그 현지의 어떤 파트너사를 정해서 유한회사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파트너사는 메디톡스를 판매를 하면서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러 판매도 시너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현재 그 회사는 중국 내에서 2위 필러 업체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유통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요. 미용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 제품들이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현지 회사에서도 베네핏이 아닐까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국내에서는 가격 인하로 인해서 입지를 갖는 동안 가격 인하가 이슈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회사들이 그렇다고 따라서 가격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런 국내와 해외 시장이 좀 탄탄하게 성장을 하면 이것이 메디톡스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휴원스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그 토탈 헬스케어 그룹으로 좀 성장을 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작년 중반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해피드러그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약품이나 미용품이 아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의약품이라고 해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아주 R&D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한 의료나 필러 용품을 떠나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에도 R&D를 계속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에 보툴리뇽 톡스 수출 본계약이 체결이 기대돼서 미국 제네릭 주사제 수출에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난 1월 25일에 장중 최고가 109,600원에서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 장 마지막 후반부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또 현재는 또 얼마 전에 발표에 따르면 치과 분야에 있어서 나이백 치과용 의약품 2개를 공동 판매하기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팅을 계속하면서 앞으로의 다른 분야, 치과 분야에서도 그 영역을 넓혀가는 휴원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호주에도 피부 미용용 의료기기를 독점 계약하는 등 이런 발빠른 대처와 해외 시장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잘 달리고 있던 휴원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9377번님께서 손오공 4,830원, 비중 1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김진석 소장님, 손오공 어떻게 할까요? 손오공 실은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좋아하는 그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실적이 현재 그 이슈가 나왔는데요. 지난 2017년도 4분기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흑자에서 적자가 됐답니다. 작년 4분기가 어떤 일이 있었죠? 통상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도 있고 애들에게 손오공 같은 경우는 터닝 메카든가요? 이런저런 그렇죠. 공룡 메카도 이런 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한테는 좋은 선물을 사주시는 것이 한국 정서인데 결국 그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2017년도 4분기가 상당히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온기류 기준을 보면 결국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손오공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부진하게 본다는 것은 결국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손오공의 주가가 상당히 좀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좀 약간 좀 길게 좀 보시면요. 2016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 9,460원대까지 갔었고요.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들이 새벽에 터닝백화점 사려고 마탑에 기다렸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 당시에 주가가 5,000원대부터 9,000원대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올랐는데 이때는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손오공이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마텔로 넘어가는데 자, 미국 기업을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손오공이 실은 마텔에 넘어갔습니다. 마텔은 우리가 밥 인형을 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월가 전략가들도 이제 마텔이 손오공을 인수했다는 것을 보면 손오공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손오공이 잘 됐나요? 주가는 더 급락했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마텔의 주가를 보시면 마텔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주가가 주당 12달러부터 한때는 18달러, 1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왜 올라갔냐면요. 마텔도 힘들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겨울왕국 이런 좀
그런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을 겨울왕국 많이 아실 텐데, 겨울왕국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해즈브로가 마텔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너 힘드니까 우리가 사줄게, 이런 기대감 속에 올라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아직까지 M&A 이런 이슈가 없었고요. 따라서 손오공의 대주주인 그 마텔의 주가들도 뭐 올해 한 해는 이게 주가 상승했다는 말씀 드려보겠지만,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여전히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서 작년 1월 달에는 주가가 30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16달러, 즉 반토막 났다는 걸 보면 결국 손오공의 대주주인 마텔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것을 정리해 드려보면 결국 손오공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왕구업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 손오공의 주가 시청자 여러분께 사셨던 가격은 비싸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손오공 주가 상승보다 하락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손오공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시진 않았습니다. 지금 27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장 마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53.59포인트입니다. 일단은 2450선까지는 회복을 했고요. 하락폭이 축소된 게 지금 1.53%입니다.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오늘 고점이 2450포인트대입니다. 저점은 2411포인트, 2400도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공포감까지 엄습했던 정우경입니다. 이후에 조금씩 지금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기관이 그래도 방어를 좀 해주는 상황인데, 투신 연기금이 사는 가운데 금융투자는 오히려 1899억 원이나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277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빨간불이 좀 보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 시간대까지만 해도 전 종목 팔았는데 지금은 빨간불 종목 한 종목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낙폭들도 많이 줄인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KB금융만에 지금 5%의 낙폭, 네이버도 3%의 지금 낙폭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810포인트대까지 찍은 이후에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약보합 수준입니다. 856.02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811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이후에 858포인트대까지 강보합권으로 전환까지 오늘 빨간불까지 봤던 코스닥 지수입니다. 살짝 지금 강보합권에서 약보합권으로 밀려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입니다. 기관이 376억 원 사는데 역시나 금융투자가 259억 원 팔고요. 투신도 21억 원 팝니다. 하지만 연기금에서 오늘 양시장 모두 기관 투자 주체 가운데 연기금이 지금 강하게 사주고 있고요. 219억 원 삽니다. 개인이 678억 원 오히려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25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들어온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변동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약보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4.75%나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신라젠도 92,000원, 1,000원대에서 지금 94,000원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로메드 전일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오늘 7% 가까운 상승 흐름, 좋은 흐름들 보여줍니다. CJENM도 3%대의 낙폭에서 1.22%까지 낙폭 절반 이상 줄여서 88,800원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 셀트리온제약, 펄어비스, 포스코캠텍 빨간불이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요. 상승폭도 키웠습니다. 메디톡스 3%, 포스코캠텍 3% 상승, 셀트리온제약도 1%, 펄어비스는 0.43%, 티슈진만이 약보합권입니다. 자, 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장세였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급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하락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장 리뷰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일단 주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수급의 의미를 좀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플레이를 좀 제가 잠깐 좀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자, 오늘 하루 중에 지금 보시는 것이 이거는 거래소 코스닥입니다. 자, 외국계는 올 한 해도 올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좀 커졌는데요. 다만 3시 전으로 약간 좀 멈췄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일단 유가족 입장에서 외국계는 거래소를 좀 다시 한번 매도세가 커졌다고 좀 보겠고요. 다만 외국계가 코스닥입니다.
자, 세기 전에 잠깐 좀 빨간불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국계가 코스닥 시장을 매수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밀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장 마감 전후로 인해서 조금은 좀 올라갈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일단 외국계가 유가지고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보면 여전히 전약 후약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기관의 패턴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기관이 약간 좀 다른 색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가지고 시장에서 2시 전후로 일단 매도량이 줄어들었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 오히려 좀 빨간불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일단 기관들은 이제 2시 전후로 인해서 일단 매수하겠다 그런 색깔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장마감 되고 나니요, 그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예상보다 장 마감 때 좀 들어 올렸다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 마감했을 때 결국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의 이런 매매 패턴들을 내일 어떻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시장을 일단 기관들은 순매수하겠다 그런 어떤 색깔을 약간 좀 팁을 좀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잠깐 좀 유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부터 잠깐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관련돼서 외국계가 전체로 지수를 좀 매도를 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는 매도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다만 보험 그리고 투신 또한 연기금이 그나마 기관 가운데서 시장을 약간 좀 들어올렸다, 이렇게 좀 화면으로 잠깐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연기금은 유가지고 시장에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는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을 즉 218억 정도 순매수로 보기 있어서 현재까지 트렌드로 보면 결국 외국계를 넘어서 연기금이 유가지고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을 먼저 시장을 좀 선행할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을 드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가지고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들의 결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기관은 코스닥 시장을 장 마감 전후로 인해서 순매수를 보이겠고, 그 가운데서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을 상당히 들어올려서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시장이 0.01%로 마감됐다는 것을 보면, 어쩌면 내일은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지금보다 매수 강도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데이터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한 내일장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까지 한번 들어와 봤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를 체크하기 전에 정희진 연구원도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네. 미국의 어떤 움직임, 기준금리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함께 정말 많이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직접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 니케이, 그리고 S&P 500은 물론이고요. 모두 하락장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타격을 크게 받은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코스피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 내린 2453.31포인트. 일단은 2450선은 지켜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약보합입니다. 0.01%만이 내린 858.11포인트 강하게 올라왔네요.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급등세가 좀 진정이 됐네요. 1091원 50전에 거래가 3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여기까지 체크해보도록 하죠. 조금 전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의 명문제약 50.08% 상승입니다. 오늘 11시 기준입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핸지코퍼레이션 34.54% 올라갔고요. 최명성 소장의 에이테크솔루션 20.33% 올라갔습니다. 메르치종금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 컴투스 종목 11.58% 상승했습니다. 자, 최명성 소장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두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명성 소장입니다. 일단은 오늘도 하락장은 나왔는데 급락세는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은 모습은 보이죠. 명문제약, 에이테크솔루션 이 종목들은 어떻게 또 운용을 해야 될지 급락장에서 대처법들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이제 급락되고 많이 내렸는데, 그 와중에 이제 명문제약이 장중에 약 24% 상승을 했고요. 에이테크 솔루션도 장중에 한 7% 상승했는데, 대단한 상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문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주요 제품은 순환기 및 소화기 약물의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치매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치매 관련 환자들에게 대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는 바람에 오늘 이번에 그 수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상승하였는데요. 어제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 장중에 24%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긴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사인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한 20, 30% 또는 50% 났을 때는 절반 이상 매도 주문을 지금까지 꼭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장중 한 60%까지 수익이 났지만 일단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시초가 상승 부분인 8,500원을 지지했을 때는 계속 들고 가시고요. 8,500원이 깨지면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이테크 솔루션인데요. 2001년 그 삼성전자 정밀계기팀의 기계 설비를 취득해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금형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카메라 렌즈와 컴팩트 디스크, 금형 개발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 목표 설정에 중요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에이테크 솔루션은요, 삼성전자가 약 그 주식 지분이 15.8%로 2대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은 향후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 그 진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니까 향후 관심을 좀 두고 보시고요. 목표가는 2만 원을 드리고 손절가는 1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 가격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명성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일정과 또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일정들 쭉 살펴봤습니다. 어제 오늘 장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내일은 뭐 기대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다. 하지만 다시 한번 미국 장이 폭락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수요일 장인데, 김진석 소장님, 내일은 어떤 이슈에 좀 집중해서 대비를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서 국내 시장을 판단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서 유가중국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연기금 좀 매수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내일 미국 증시에서 어떤 방향을 갈지, 그런 방향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종속적으로 좀 결정되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리뷰를 좀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어마무시하게 하락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뭐 그동안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좀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얘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 뭐 2월 달 같은 게 아직 2월 달이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2월 달의 하락폭이 지난 2011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7월 달, 8월 달 이 당시에도 급락했는데요. 급락 이후에 두 번째 급락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을 평가를 할 때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미국의 즉 10년물 트레저리 10년 트레저리 템본드라고 좀 말씀드려보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즉 10월 국채물이 그동안 급등하기 때문에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좀 간단히 보시면 2017년도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완만하게 상승했던 모습이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주가 급락했는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미국의 트레저리 즉 10년물이 예상보다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어떻게 보면 미국 10년물 트레저리 본드의 어떤 그 수익률이 올 한 해도 예상보다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8월달 이후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과 그리고 지금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상징성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증시 하락이 미국의 10년 즉 국채 10년물이 급등하기 때문에 하락한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몇몇 종목 가운데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 애플의 주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결국 하락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애플의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애플의 주가 상승 하락가는 상당히 좀 큰 흐름의 영향이 없다고 보겠고요. 통상 우리가 페이스북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죠. 자, 페이스북의 주가 하락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최근 며칠 급락 속에서 예상보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것은 결국 반도체 주가가 어떻게 보면 그 소위 기술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그 아마존의 주가죠. 아마존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가 하락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 미국 지수, 그러니까 다우지수의 급등에 의한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또한 나스닥 지수 비슷합니다. 결국 그동안 미국 지수 관련돼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올랐지, 얼떨결에 올른 관련돼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에 의한 피로감으로서 하락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WTI 주가가 예상보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원자재 쪽의 급락보다는 그동안 소위 위험자산이 즉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등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모습이 어떻게 가야 될지는 기본적으로 체크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어저께 관련돼서 우리가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또 다른 의장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의 다우지수의 그 급락을 보면 그동안 제니 앨런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그런 얘기 했을 때마다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FOMC 의장이 됐던 걸 보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충성도 맞는, 그러니까 나한테 코드가 맞는 그런 임무를 했기 때문에 월가에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좀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결국 제롬 파월 또 다른 연준 의장이 이제 결국 경제 논리로서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에 따라서 상당히 휘둘릴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지수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리고있고요. 따라서 제롬 파월 의장은 결국 충성도 높은 인물 그리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증시
증시와 경제 논리를 알까 그런 어떤 우려감이 증시 하락과 맞물리고 있다라고 내일 시장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정희진 연구원께서 내일장에 한번 보고자 하는 종목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네이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늘까지 해서 약 8%포인트가 지금 계속 빠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본은 좀 탄탄한 핀테크를 가지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 진출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비쳤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그 핀테크 어떤 스타트업 기업을 접촉을 했다는 페이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한 현실성이 높은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앞으로 곧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내일 정도에서 그 음봉 나오면 한번 사볼만 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ATX 정희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